재건수라면 일단 뭔가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보형물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물질이 되겠고 하나는 자기 조직이 되겠죠. 네. 이물질에는 이제 뭐 실리콘이라든가 또는 고아텍스, 고아텍스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아텍스, 뭐 하드 고아텍스, 소프트 고아텍스 이런 보형물들을 쓸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조직으로는 자기 어떤 귀연골 또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또는 진피, 지방 또는 가슴 연골 이런 자기 조직이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또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피부 조직, 자기 이제 피부 조직도 대단히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한동안은 좀 이렇게 많이 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조직인데, 알로돔이나 또는 그 인조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인공 연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떤 사체에서 우리가 연골을 채취해서 소독해서 쓰는 그런 동종 연골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거나 자가 조직, 동종 조직이 있는데 이 각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코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코가 많이 다쳐서 네. 비중격이 주저앉게 되면 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코가 주저앉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비중격이라는 거를 재건을 해줘야 되는데, 비중격이 이미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비중격은 쓸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귀연골을 쓸 수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양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지지대가 강력한 가슴 연골을 써서 비중격을 재건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암 같은 게 있어서 피부가 많이 손상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마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풀랩을 돌린다고 하죠. 그런 네. 피부를 돌려서 코에 있는 피부를 다시 만들어주기도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느냐 하는 거는 그 환자의 상태, 환자의 코 해부학적 구조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재료 하면은 실리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이 실리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리콘은 사실 좀 양면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실리콘은 우리가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오래됐고요. 일단 실리콘은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건데, 다만 이 실리콘 자체를 이제 재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리콘 자체는 이미 이제 공장에서 모양이 어느 정도 깎아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환자 상태에 맞춰서 의사가 실리콘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그걸로 되는 거죠. 대단히 수술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비용도 대단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들은 이제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그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실리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실리콘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는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의사가 실리콘을 얘기하면 실리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실리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그런 조직학적인 변형이 올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은 우리 코에는 뼈막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맨 위쪽은 뼈고 그 밑에는 전부 연골로 되어 있는데, 뼈에는 뼈막이 견고하게 덮고 있기 때문에 뼈막을 들어서 그 밑에다 실리콘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 위쪽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조직 내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이 우리 조직 내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물질 중에서는 이물 반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서는 어떤 이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방어 기전으로 처음에 이제 실리콘 주변에 캡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실리콘이 더 이상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석회화가 되게 되는데, 그게 시기별로 이렇게 쭉 석회화가 되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사진을 모아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정도, 이렇게 약간 석회화가 돼 있죠. 요런 예. 정도면 되게 5년에서 7년 정도면 이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 또 그거보다 좀 더 진행되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이상이 석회화가 되고,
요게 지금 12년 된 사람 거고요. 요게 한 20년 정도 된 분의 어떤 석회화된 그 실리콘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런 실리콘의 석회화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제 코가 뭐 변색이 온다던가 또는 틀어진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예.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 보면 좀 우둘두둘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어떤 날씨 변화에 의해서 피부가 빨개지고 어떨 때는 좀 파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호소해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돼서 됐는지를 본인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보형물을 빼보니까 이게 네. 이분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석회화가 심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그 석회화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색이 오고 변형이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선천적인 이유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코에 변형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선생님. 실리콘이 이런 석회화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어텍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고어텍스는 어떤 거죠? 고어텍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고어텍스로 이용해서 뭐 신발도 만들고 옷도 네.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재료는 아니고 이제 의료용으로 쓰는 고어텍스가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고어텍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드 고어텍스고 하나는 이제 소프트 고어텍스라는 건데 하드 고어텍스는 말 그대로 좀 딱딱하니까 네. 코에 보형물로 넣기는 이제 적합한데 그게 이제 정교한 모양을 내는 데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좀 딱딱하고 매끈하게 깎여 있기 때문에 넣기가 쉬워서 실리콘을 많이 쓰지만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고어텍스가 개발된 건데 그 하드 고어텍스라는 거는 그렇게 딱딱해서 어떤 진입이라든가 모양을 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좀 더 정교한 모양을 내는 데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소프트 고어텍스인데 이 소프트 고어텍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이 2mm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을 6mm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제 한 3겹 정도 그럼 6mm가 되는데 그런 정도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단점은 이제 굉장히 시술하기가 어렵다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모양을 또 낼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소프트 고어텍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검증된 그런 실력이 좀 더 요구되겠죠. 네. 지금 고어텍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요즘에는 자가 조직으로 연골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느 연골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이제 자가 조직에서 연골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 인체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연골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제일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귀연골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귀연골,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가슴 연골, 이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네. 귀연골은 여기 보시면은 예. 앞에서 우리가 연골을 채취할 수도 있고 뒷면에서 연골을 채취할 수도 있고 뒷면에서 네. 연골을 채취하면은 앞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연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흉터는 안 보이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귀연골은 앞에서 뛰든 뒤에서 뛰든 그 연골의 양 자체가 사실 우리 엄지손톱 정도, 그 정도 크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가지고 코를 재건한다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이라는 거는 이제 코 구조 중에서 콧등에 있는 그 뼈대 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게 비중격인데 그 비중격이 파란 색깔, 여기 보시는 파란 색깔, 요게 이제 비중격인데요. 요 비중격에서 위에서 한 1cm, 앞에서 1cm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채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코의 변형을 주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얻은 그 비중격인데 보시면은 비중격은 좀 더 귀연골보다는 좀 반듯하고 그 다음에 연골 자체가 이제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코에 어떤 기둥을 세운다 할 때는 귀연골은 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세우기가 좀 어렵지만 비중격은 이렇게 반듯하니까 코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잘라서 기둥을 세우고 남는 거는 잘 조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구조 이제 손상받은 부위를 이제 재건하는데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렇지만 이제 비중격도 양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어떤
좀 더 많은 연골이 필요한 부위의 제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그 가슴 연골인데요. 가슴 연골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각을 해놓은 연골의 크기지만 한 5cm 정도 되는데요. 예. 대단히 양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가슴 연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코에 있는 연골하고 조직학적 구조가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다른 조직의 연골보다도 더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골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단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이 가슴 연골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재건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 연골, 코중격 연골, 가슴 연골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건을 하느냐, 어느 부위에 재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연골을 쓰느냐 그렇게 결정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이게 알겠습니다. 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그럼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